공중전화가 울렸습니다. 받자마자 들린 건 자장가 한 소절이었고 그 사이로 떨리는 여자의 목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3층 302호 문이 잠겼어요. 냉장고 위 열쇠 부탁드립니다. 뚝 통화가 끊기고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목시계는 3시 17분에서 멈춰 있었고 초침이 움직이지 않는데도 귓속 어딘가에서 계속 똑똑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새벽 그 전화 한 통으로 삶이 뒤집히게 될 줄 몰랐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금속 이음매를 넘으며 덜컹거렸습니다. 버려진 종이컵, 젖은 신문, 구겨진 처방전이 서로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검은 펜으로 지워져 있었습니다. 지워진 이름은 누구의 것이든 될 수 있었습니다. 종점 역사를 빠져나오자 옆 상가동의 불빛이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벽을 따라 올라가는 계단의 냄새는 층마다 달랐습니다. 1층은 먼지 냄새, 2층은 눅눅한 비닐 냄새, 3층은 썩은 국물 냄새. 그리고 302호 앞에 도착했을 때 문틈으로 아주 미세한 약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안쪽에 냉장고가 켜졌다 꺼지는 소리가 벽을 타고 흘렀습니다. 노크를 2번 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 센서 등이 꺼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그때 머릿속에서 전화 속 문장이 되살아났습니다. 냉장고 위, 열쇠. 문틀 위로 손을 올리자 먼지가 얇게 떨어졌고 엄지손가락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걸렸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다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갑니다. 금속이 돌아가며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고 그 틈 사이로 찬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거실 공기는 오래 잠겨 있었고 커튼은 반쯤 닫힌 채로 흔들렸습니다. 창문은 걸쇠에 매달린 채 어제의 바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벽의 원형 시계는 손목 시계와 똑같이 3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초침은 멈춰 있었지만 방 안은 여전히 시간의 흔적을 기억하는 듯 고요했습니다. 안쪽 방에서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발끝을 붙이고 천천히 다가가니 침대 옆에 작은 카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은 눌려 있었지만 테이프는 멈춰 있었습니다. 케이스 안에는 파란 펜으로 적힌 제목이 보였습니다. 봄밤 자장가. 침대 위에는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마른 얼굴, 다치지 않은 입술, 식탁 쪽을 향한 손끝. 그녀의 손목에는 실처럼 얇은 팔찌가 느슨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들리십니까? 노인의 눈꺼풀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누구세요? 지하철역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전화가 와서 왔습니다. 문이 잠겼다고 해서요. 노인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딸이 자장가를 틀어놓고 나갔지. 그녀는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문은 꼭 2번 잠그고 창문은 조금 열어놓으라고 했어. 그런데 나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에는 말라붙은 컵 2개가 엎어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반쯤 먹다 남은 국이 식어 있었습니다. 포트를 켜자 잠깐 미지근한 김이 났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릇 아래에는 둥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시간이 거기에 눌려 있는 듯 했습니다. 식탁 옆 서랍을 열어 숟가락을 꺼내고
국을 데워 노인 앞으로 밀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드셔야 합니다. 노인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공기를 더듬어 그릇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희미했지만 입술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딸이 있던 자리로 식탁을 돌려놔야지. 그 말이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가라앉혔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 문 앞으로 걸어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관리소입니다. 302호. 불이 새벽까지 켜져 있었다네요. 확인 좀 해야겠습니다. 잠시 숨을 죽였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입니다. 오늘은 쉬게 하고 싶습니다. 문 너머에서 짧은 정적이 흘렀고 이내 발자국이 멀어졌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오자 노인은 눈을 감은 채 식탁의 끝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이 마치 오래된 지형을 읽는 듯 했습니다. 벽의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3시 17분. 초침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가 걸쇠를 올렸습니다. 유리는 오랫동안 닫혀 있던 듯 미세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조금 힘을 주자 유리가 비스듬히 열리며 찬 바람이 방 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커튼 밑단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눅눅하던 공기가 바깥 냄새와 섞이자 방 안의 냄새가 바뀌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 아래에서 금속이 미세하게 울렸습니다. 처음엔 냉장고 소리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철판 뒤쪽 어딘가에서 마치 작게 딸깍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까 들었던 전화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문을 2번 닫고 창문을 1번 열고 손끝으로 철판 가장자리를 더듬자 얇은 틈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없음. 화면에는 공중전화 모양 아이콘만 깜빡거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자장가의 마지막 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더 크게 흔들었습니다.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숨처럼 들렸습니다. 누구 있습니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바람만 창문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멈춰있던 시계의 초침이 딱 하고 한 칸 움직였습니다. 시계의 초침이 한 칸 움직인 뒤 다시 멈췄습니다. 그 짧은 소리 하나가 방 안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은 창문을 따라 들어왔고 커튼은 천천히 몸을 말았습니다. 노인은 잠든 듯 조용했고 카세트의 스피커에서는 아주 미세한 잡음만 흘렀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아직 몰랐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싱크대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비닐봉지 안에 접힌 종이 뭉치가 있었습니다. 관리비 체납고지서, 약국 영수증, 그리고 손글씨로 적힌 메모 한 장. 3시 17분. 문 2번, 창문 1번. 바람이 길을 찾아온다. 손끝이 순간적으로 식었습니다. 그 문장은 마치 이 집이 스스로에게 남긴 암호 같았습니다. 휴대전화가 테이블 위에서 진동했습니다. 같은 표시 공중전화 아이콘. 이번엔 받았습니다. 들린 것은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바람이 마이크를 스치는 소리, 그리고 아주 약한 음악. 자장가였습니다. 한 소절이 끝나기도 전에 통화가 끊겼습니다.
그 짧은 음악은 다시 어둠 속으로 밀어넣는 듯 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멈춘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3시 17분. 초침이 움직이지 않아도 그 숫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12살이던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아빠, 내일도 창문 열어줄 거지? 그날 이후 어떤 창문도 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췄던 이유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노인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자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딸, 왔니?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딸은 곧 올 겁니다. 노인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럼 식탁을 정리해야지. 그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식탁 위에 그릇을 닦고 컵을 정리했습니다. 손끝이 물자국 위를 스칠 때마다 노인의 호흡이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짧은 2번, 문 앞에 다가가 귀를 댔습니다. 복도에서는 낮은 목소리 둘이 오갔습니다. 오늘 안에 들어가야 해요. 가족이라던데요. 가족이 맞을까요? 발소리가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누군가 문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관리소입니다. 잠시만요. 문을 열어주시겠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잠시 후 복도 쪽에서 종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 밑으로 무언가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하얀 서류 봉투였습니다. 안전점검 예고문. 내일 오전 9시 방문. 손끝이 종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노인이 식탁 쪽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닫았어요? 네, 닫았습니다. 그럼 창문은요? 열려 있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자 눈을 감고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잘했네. 바람이 들어와야 사람이 산다. 그녀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전등을 껐습니다. 빛이 사라지자 방 안은 카세트의 표시등 하나만 남았습니다. 빨간 불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그 불빛이 사라지지 않도록 시선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부엌 아래 철판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들렸습니다. 딸깍, 아주 짧은 금속음. 그 안에 누군가의 시간과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전등을 들어 틈새를 비추었습니다. 먼지 사이로 작은 슬롯이 보였습니다. 카세트 테이프 크기만 한 틈이었습니다. 카세트를 꺼내 그 틈에 밀어 넣었습니다. 딸깍. 금속이 한번 움직이더니 문이 반뼘 정도 열렸습니다. 안에는 봉투 하나와 작은 노트 2권이 있었습니다. 노트 표지에는 아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식탁 일기. 첫 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엄마랑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밤 냄새랑 같이 들어왔다. 엄마는 시계가 멈추면 다시 감으라고 했다. 문은 꼭 2번 닫아야 바람이 길을 안 잃는다고 했다. 글씨가 울퉁불퉁했고 잉크가 번져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노트 밑에는 짧은 편지가 한 장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늦었어요. 비밀번호는 노래예요. 창문 여는 순서, 시계 멈춘 시간, 문을 2번. 노래가 길을 찾아줄 거예요. 편지를 덮자 손끝에 금속 냄새가 배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지나 식탁 위로 흘러왔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다시 떨렸습니다. 이번엔 2번 진동 후 멈췄습니다. 화면을 보았습니다. 3시 17분. 시간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초침은 한 칸 더 나아갔습니다. 천천히 창가로 갔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젖히며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노래의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문을 닫지 마요. 아직 바람이 남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아마도 내 딸이 남긴 말도 그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람이 방 안을 한 바퀴 돌고 나서 멈췄습니다. 그 순간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이 곧 올 거예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창문이 아닌 문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시선 끝이 등 뒤에 닿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세요? 바람을요. 바람이 오면 그 애도 오니까.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문과 창문 사이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이 먼저 열릴지 몰랐습니다. 시계의 초침이 또 한 칸 움직였습니다. 복도 쪽 공기가 낮게 흔들렸습니다. 문 아래로 또 한 장의 종이가 들어왔습니다. 안전점검 사전 통지. 오늘 오후 2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손목 시계는 여전히 3시 17분. 벽의 시계도 같았습니다. 멈춰 있는 시간이 외부의 시간을 밀어냈지만 종이 위의 숫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종이를 올려두고 노인의 이불을 고쳤습니다. 그녀의 손등은 차가웠고 손바닥은 따뜻했습니다. 싱크대를 닫고 컵과 숟가락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행동을 정리하니 숨이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창문으로 가서 걸쇠를 조금 내렸습니다. 바람이 한결 얌전해졌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문에 귀를 대었습니다. 낮은 목소리 둘. 가족이라지만 신분 확인이 안 됐어요. 2시에 들어갑니다. 열쇠 준비하세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부엌 아래 철판에 다시 손을 댔습니다. 슬롯을 열고 노트를 꺼냈습니다. 식탁 일기 마지막 장 밑에 종이 한 장이 더 붙어 있었습니다. 공중전화 번호. 3층 계단참 CCTV 위치. 302 도어 체크 교체일. 글씨는 분명했고 몇 달 전 날짜였습니다. 숫자를 외웠습니다. 창문을 반만 닫고 노트를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노인의 숨이 잠깐 끊어지듯 흔들렸습니다. 수건에 물을 적셔 입술을 적셨습니다. 그녀의 눈이 얇게 떴습니다. 지금이 몇 시요? 3시 17분입니다.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아직 오지 않았네. 현관 쪽으로 가 신발을 신었다가 벗었습니다. 문고리에 손이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떠나면 무너질 것들이 눈에 그려졌습니다. 그러나 들어올 것들도 떠올랐습니다. 작게 말했습니다.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문을 열지 않고 전화기만 챙겼습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전화가 어디에서 오는지, 누가 자장가를 걸었는지. 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공중전화는 광고판 사이에서 어둡게 앉아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 사이로 호흡이 들렸습니다. 2번 울리고 끊겼습니다. 받는 사람이 없는 것인지 받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자 뒤쪽에서 누군가 리어카를 훑어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검은 패딩의 남자였습니다.
그의 눈이 먼저 손목으로 내려왔습니다. 시계는 멈춰 있었고 그는 눈을 피했습니다. 다른 공중전화로 옮겨 같은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엔 한 번 울리고 연결되었습니다. 숨이 먼저 들렸고 자장가가 아주 작게 섞였습니다. 300이 낮고 메마른 여성의 목소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침묵했습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관리소에서 나왔습니다. 어르신 안부 확인차. 목소리는 공손했으나 눈이 지나치게 정직했습니다. 어깨를 한번 굽혔습니다. 곧 올라가겠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몇 번이나 뒤를 보았습니다. 남자의 발소리는 일정했고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3층에 닿자 복도 끝 센서 등이 켜졌다 꺼졌습니다. 300이 앞에 서자 그는 멈췄습니다. 오후 2시입니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지금 확인하면 안 됩니까? 그는 명찰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잠금 장치를 하나 더 내렸습니다. 어르신은 주무십니다. 내일 아침 공문 확인하시죠. 남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어깨 너머를 흘겨보았습니다. 무늬 쪽으로 더 기울었습니다. 그는 발을 뒤로 빼고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9시. 그의 발소리가 계단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을 닫고 나니 방 안 공기가 깊어졌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두 손을 포겠다가 풀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소리가 일정해졌습니다. 휴대전화가 떨렸습니다. 같은 아이콘. 이번에는 짧은 메시지 알림. 문을 2번. 창문은 반. 오늘 이 시엔 열지 마요. 발신 번호는 비공개였습니다. 문으로가 손잡이를 2번 천천히 돌렸다가 원위치했습니다. 창문을 반만 남겼습니다. 바람이 조용해졌습니다. 부엌 아래의 철판을 다시 열었습니다. 노트에 다른 건 표지를 넘기자 식탁 도면 같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각 자리 위에 작은 동그라미와 날짜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자리는 오래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 옆에 아주 작은 글씨. 돌아오면 여기에 앉아. 바람이 이쪽으로 돈다. 노인의 손이 공중을 더듬어 손을 찾았습니다. 그 손을 잡았습니다. 노인은 눈을 뜨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식탁을 돌려놔요. 의자를 움직여 빈자리 쪽을 창문과 마주보게 두었습니다. 식탁이 아주 약간 삐걱거렸습니다. 바람이 방향을 바꿔 들어왔습니다. 복도에서 다시 발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무거운 구두. 2사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관리소와 동행한 담당자입니다. 안전 점검하겠습니다. 문을 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주무십니다. 오늘은 어렵습니다. 공문 있습니다.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문 밑으로 두꺼운 봉투가 한 장 더 들어왔습니다. 봉투를 짚지 않았습니다. 문으로 돌아오는 바람을 느꼈습니다. 안에서 문을 지키는 일은 때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조용해진 뒤 휴대전화를 들고 짧은 번호를 눌렀습니다. 식탁 일기에 적힌 공중전화였습니다. 이번에는 3번 울리고 연결되었습니다. 숨소리, 그리고 낮은 목소리. 문 열지 마요. 제가 갑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수화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노트 위 빈칸에
연필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사람 먼저, 그 다음 바람. 바람의 온도가 바뀌었습니다. 저녁이 내려오는 중이었습니다. 커튼의 그림자가 식탁 위를 길게 덮었습니다. 노인의 숨은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카세트는 멈춘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노래가 필요한 순간은 곧 올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또 멈췄습니다. 이윽고 아주 조용한 노크. 한 번, 그리고 한 번. 문틈으로 낮은 목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300이 맞죠? 문에 귀를 댔습니다. 목소리는 관리소의 목소리와 달랐습니다. 섞여 있는 피곤, 오래된 간절함. 딸입니다.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문을 당겨 열지 않았습니다. 잠금 장치를 한 칸 내리고 한 칸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손바닥만큼 열렸습니다. 계단참의 공기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마른 얼굴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은 울지 않았지만 붉었습니다. 그녀는 신발을 벗지 못한 채 손에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봉투 위에 파란 펜으로 적힌 글씨. 봄밤 자장가.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복도의 바람이 뒤를 밀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 쪽으로 몸을 비켜주었습니다. 바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여자는 문턱을 넘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발끝에서 먼지가 일었고 바닥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방을 둘러봤습니다. 식탁 위의 찬물, 멈춘 시계, 창문 반쯤 열린 커튼.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집 냄새 그대로네요. 말을 아꼈습니다. 그녀는 종이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안에는 카세트 테이프 1개, 낡은 리본,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창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밀어 올리고 식탁 위에는 아이의 밥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엄마예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여자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들었던 노래예요. 병원에서 돌아와서 이 테이프를 틀었대요. 그날 이후 시계가 멈췄어요. 카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에서 미묘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사람의 체온이 남은 듯 했습니다. 왜 지금 오셨습니까? 그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병원에 있었어요. 의사였거든요. 엄마가 남긴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씩 깨졌습니다. 그날이 3시 17분이었어요.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노인은 눈을 떴습니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왔니? 한 단어가 공기 속을 느리게 흘렀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지 않았습니다. 엄마, 늦어서 미안해요. 노인은 손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의자를 밀었습니다. 그녀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식탁 위의 시계가 아주 작게 소리를 냈습니다. 딸깍. 여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으셨어요? 예. 움직였습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엄마 돌아가신 뒤로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었어요. 노인의 눈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창문 열어야지. 커튼을 걷었습니다. 바람이 방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찬 공기가 아니라 따뜻한 공기였습니다. 햇빛이 식탁 위를 덮었습니다. 사진 속 장면과 같은 구도였습니다. 창문, 식탁, 아이의 자리, 그리고 노인의 손. 그녀가 카세트를 꺼내 플레이어에 넣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테이프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쉭 하는 소음 뒤에 노래가 흘렀습니다. 문을 2번, 창문은 반. 바람이 지나가면 식탁을 돌려요. 사람은 앉고 마음은 남아요. 노래는 흔들리지 않았고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을 눌렀습니다. 엄마 목소리예요.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시계 초침을 바라봤습니다. 3시 18분. 한 칸이 움직였습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공기가 새로워졌습니다. 멈춰있던 시간에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구두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관리소의 남자였습니다. 302 점검 마무리하겠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서류상 오늘입니다. 안 됩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단했습니다. 남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노래는 계속 흘렀습니다. 문을 닫지 마요. 아직 바람이 남았어요. 남자가 문을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지금 열지 않으면 강제 개방하겠습니다. 그때 노인이 말했습니다. 열어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열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서 관리소 남자가 놀란 얼굴로 섰습니다. 뒤에는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응급보호 요청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 안의 노래가 멈췄습니다. 테이프가 끊긴 소리였습니다. 노인은 의자에 앉은 채로 숨을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여자가 다가가 노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엄마. 그 순간 시계가 한 칸 더 움직였습니다. 3시 19분. 그리고 초침이 다시 멈췄습니다. 경찰이 천천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고인이십니까?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세트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테이프에서 노래 대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딸아, 시간이 멈추면 창문을 열어라. 누군가 들어올 거야. 그 사람은 바람이고 내 길이다. 방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리소 남자는 서류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여자는 테이프를 꺼내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건 엄마의 마지막 녹음이에요. 당신은 이걸 들어야 했던 사람이었어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시계를 건넸습니다. 이 시계, 이제 당신이 가지세요. 엄마가 남긴 시간이니까. 시계를 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초침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그녀는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이제 문 닫아도 돼요. 오늘은 바람이 충분했으니까. 문이 닫히자 방 안에 남은 건 노인의 향기와 시계의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식탁 의자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빈자리가 창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로 바람이 흘러들었습니다. 초침이 한 칸, 또 한 칸 움직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방은 아주 천천히 식었습니다. 시계의 초침은 여전히 3시 19분에 머물러 있었고 바람도 잠시 숨을 고르는 듯 멈춰 있었습니다. 식탁 위의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봄밤 자장가라고 적힌 글씨, 그 밑에는 누군가 덧붙인 듯한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시작해요. 봉투를 열자 얇은 테이프가 한 개 더 들어 있었습니다. 카세트에 넣었습니다. 딸깍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잡음 뒤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건 노인의 목소리도 딸의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류장 앞 종점 새벽 4시. 그곳에서 멈춰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오면 시간을 건네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명확했습니다.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시간을 건네라.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머릿속 어딘가에 어둡게 걸려있던 기억이 흔들렸습니다. 노트에서 한 장의 메모가 떨어졌습니다. 정류장 벤치, 녹슨 시계함. 3시 17분. 손끝이 떨렸습니다. 시계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의자를 제자리에 두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방 안을 바라봤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찬물의 표면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멈추자 집은 다시 멈춰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복도 끝 센서 등이 늦게 켜졌습니다. 문마다 붙은 우편물 사이로 시간이 쌓여 있었습니다. 302호 앞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누군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시간을 건네야 해요. 낮고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뒤돌아보니 딸이었습니다. 코트 차림의 그녀는 짐 하나 들지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테이프 들으셨죠? 예. 그런데 종점이란 게 그곳이 엄마가 돌아가신 곳이에요. 새벽 4시 마지막 버스가 멈추던 자리. 그녀는 손끝으로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그때도 이 시계가 3시 17분이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저를 그곳으로 보내려는 걸까요? 아마 엄마가 못한 일을 대신 해달라는 걸 거예요. 무슨 일인데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봉투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노인과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희미했지만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아버지였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를 버리고 떠났죠. 엄마는 그날 그를 기다렸어요. 손에 든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초침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려다 멈췄습니다. 그럼 이 시계는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시간을 멈추면 다시 만나겠다고.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게 엄마의 마지막 약속이었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종점으로 가야겠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곳에서 멈춘 시간을 돌려주세요. 밖으로 나서자 바람이 세졌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젖은 듯 번져 있었고 도로 끝에는 버스 한 대가 주차된 채 불을 꺼두고 있었습니다. 종점. 표지판이 희미한 조명 아래 서 있었습니다. 시계를 꺼내 벤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초침은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그때 버스 안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그 남자,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창문을 내렸습니다. 늦었네요.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부드러웠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걸 찾으시나요? 그는 웃었습니다. 그건 내 시간이자 내 죄였죠. 시계를 건넸습니다. 그의 손이 닿는 순간 시계가 울었습니다. 딸깍. 초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시 18분. 그는 시계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네요. 버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발을 내딛었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걸 딸에게 전해주세요. 그는 가슴에서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식탁 일기 마지막 장.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애가 나를 용서하진 않겠죠. 하지만 기억할 겁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그는 버스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불빛이 꺼졌습니다. 엔진 소리도 바람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시간만 흐르는 듯 했습니다. 버스의 시계가 3시 19분을 가리킬 때 그의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봉투를 품에 안고 뒤돌았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먼 곳에서 자장가의 마지막 구절이 들려왔습니다. 문을 닫지 마요. 아직 바람이 남았어요. 발끝에서 먼지가 일었습니다. 시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딸은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갔다 오셨군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식탁 일기 마지막 장. 그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딸아, 언젠가 내가 이 집의 문을 열면 바람이 내 이름을 부를 거야. 그때 창문을 닫지 마라. 그게 사랑이 멈추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 바람은 기억이니까.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엄마는 바람이 되었네요. 식탁의 의자를 돌려 그녀 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초침이 다시 한 칸 움직였습니다. 새벽 공기가 창문 틈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커튼은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식탁 위의 시계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3시 20분. 처음으로 초침이 쉼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딸은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창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부엌에 유리컵을 올리고 그 소리가 자장가처럼 방 안을 돌았습니다. 찬물 한 잔을 따라 그녀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여긴 엄마 냄새가 아니에요. 이제는 당신 냄새입니다. 그녀가 웃었습니다. 그럼 살아있는 냄새네요. 벽의 시계와 식탁의 시계가 같은 시간을 가리켰습니다. 3시 21분. 하나의 초침이 다른 초침을 따라가며 오래된 벽지 위로 빛이 퍼졌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302호 주인에게. 엄마가 남긴 이 집, 이제 제 명의가 됐어요. 하지만 전 여기에 오래 머물지 않을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 방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녀는 커튼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계속 드나들 수 있게 비워둘 거예요. 이곳이 멈춘 사람들의 마지막 정류장이었으니까.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햇빛이 부엌 타일에 부딪혀 번졌습니다. 이제 진료실로 가야 하죠?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언젠가 이 집엔 사람을 살릴 줄 아는 사람이 올 거라고. 그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잠시 멈췄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의사 일을 그만뒀어요. 하지만 다시 시작해야겠어요. 시간이 멈췄던 이유를 이제 알았으니까요. 그녀의 눈빛이 맑았습니다. 사람은 멈춘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문이 닫히자 바람이 한번 크게 울었습니다. 커튼이 부풀어 올랐다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식탁으로 돌아와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초침은 정확히 3시 22분을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손목 시계도 같은 시각으로 움직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가 창문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새벽이 끝나고 아침이 오는 소리. 바람 속에서 자장가의 마지막 한 구절이 스쳤습니다. 문을 닫지 마요. 아직 사람이 남았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시계를 조심스레 손으로 덮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게 진동하는 소리 마치 누군가의 심장이었습니다. 햇살이 벽지를 덮었습니다. 노인의 자리에는 그림자 대신 빛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방 안을 한 바퀴 돌고 그녀가 떠난 문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종점 방향으로 버스 한 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젊은 기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버스의 전광판에는 단 한 줄이 떴습니다. 첫 차 3시 23분 출발. 손목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초침이 그 숫자 위를 정확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리어카를 끌고 역으로 향했습니다. 바퀴가 금속 이음매를 넘으며 덜컹거렸습니다. 새벽의 냄새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공중전화 앞을 지나칠 때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수화기는 조용히 걸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울리지 않을 전화. 그 앞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손목 시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3시 24분. 초침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시계도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시계가 같은 시간을 가리키며 같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뒤에서 밀어주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자장가도 울음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가라는 속삭임만 있었습니다. 역 입구에 도착했을 때 첫 전철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플랫폼으로 내려왔습니다. 어제와 같은 얼굴들, 어제와 같은 발걸음.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으니까. 리어카에서 쓰레받기를 꺼내 바닥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종이컵, 젖은 신문, 구겨진 영수증. 하나씩 주워 담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문을 닫지 마요. 아직 사람이 남았어요. 그날 이후 302호의 창문은 늘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가끔 그 앞을 지나칠 때면 커튼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집. 하지만 바람은 여전히 그곳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밤에는 아주 희미하게 자장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를 부르는 노래, 누군가를 기다리는 노래, 멈춘 시간 속에서 다시 시작을 꿈꾸는 노래. 손목 시계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머니 속 시계도 함께 뛰고 있습니다.
두 개의 시계가 같은 시간을 새기며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3시 17분은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여전히 숨쉬고 있으니까 바람이 불 때마다 그 시간이 다시 살아납니다. 창문을 열 때마다 그 시간이 다시 숨쉽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각자의 3시 17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멈춰버린 것 같은 순간,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시간이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문을 닫아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의 창문을 조금만 열어보시겠습니까? 바람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그 바람과 함께 새로운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람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